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는 뉴스에서 10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타까운 소식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4월 들어서요, 이 중국 동포 관련 이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난 2년 넘게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 중국 동포 관련 사건 사고 별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볼 수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는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이런 상황들이 돼서 그런지 이 4월달 들어서 이 중국 동포 관련 사건 사고가 이렇게 뉴스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자주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요, 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유도 없이 이 폭행을 하고 있는 이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요, 이 10대 학생을 상대로 이 묻지마 흉기 낭동을 벌인 30대 중국 동포 남성 A씨가 이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출동을 해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6일입니다. 오후 4시 45분쯤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이 주택가에서요, 학원에 가고자 집에서 나온 이 15살 이모군을 대상으로 또 현관과 창문 등을 파손을 하고 흉기로 이군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런 혐의로 이 특수 재물 손괴와 협박, 주거 침입 혐의로 이렇게 체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중동포 30대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 30대 중국동포 10대 학생 대상 이 묻지마 흉기 난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원곡동에서도 발생을 했는데요. 중국인 전용 홀덤 펍입니다. 이 사기 도박에 속아서 이 피해를 봤다며 이 홀덤 펍 업주를 흉기로 위협을 해서 억대 금품을 강탈한 중국동포 1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다고 안산 단원 경찰서가 밝혔습니다. 네, 홀덤 펍,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 동포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업장도 이 중국 동포, 이 40대 중국 동포가 운영하는 업장인 걸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 동포 13명이 이렇게 무더기로 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자를 협박을 하고 금품을 억대 금품을 강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경찰 조사를 보니까요, 이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로는 볼 수가 없어서 이 범죄단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영등포 경찰서가 지난 4월 22일 밝힌 겁니다. 역시 묻지마 폭행인데요. 이 30대의 중국 동포 A씨, 또 이렇게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혀를 깨물고 자해까지 하는 이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분도 영등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40대 남성에게 40대 남성이 머리를 이 둔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가 도망을 가자, 이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또 쫓아가서 또 폭행을 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고요. 이 수원 세류동 역시 이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임금체불 문제로 이 동포들끼리 또 흉기 난동이 벌어져서 또 이렇게 검찰에 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기 이런 등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해제, 일상 회복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식이나 술자리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동시에 각종 또 스트레스, 또 긴장감도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경찰청이 또 음주 단속에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특히 이 음주 운전 각별히 더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이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 주문이 늘고 있는데 외국인 일손이 6만 명이 펑크가 나서 아우성이다라는 이런 제목의 뉴스입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이 중소기업이나 농가, 식당 등에서 손님이 늘고 각종 주문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은 코로나 2년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돌아올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손이 달린다고 호소하는 곳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법무부에 따르면 농업이나 제조업 등 1, 2차 산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은 캄보디아, 네팔 등 국적 외국인 수는 올해 2월 기준 21만 9천 명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 말 27만 7천 명에서 5만 8천 명이 줄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중국이나 구스런 동포도 같은 기간 22만 6천여 명, 그러니까 방문 취업 동포를 얘기를 합니다. 약 10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서 이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인력이 부족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좀 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소기업 사장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완견 등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 중국 동포 가정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관련된 또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요. 지금 국내 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 학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관련 법도 마련이 됐는데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굶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 관리를 의무를 소홀히 하는 주인은 처벌을 받게 되고 퇴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물 관련 수입과 판매, 또 장묘업도 허가제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험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 반려동물을 누군가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탈바꿈한다, 이런 뉴스이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이 강아지에게는 이 사회화 적응 훈련과 예절 교육을 하고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게는 사전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뒤 공격성, 불안, 분리불안, 과민 반응 등 문제 행동 유형별로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동물 등록을 해야 되고 광견병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신청은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누리집을 통해서 선착순 신청을 받고요. 교육비는 무료라고 합니다. 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동포 가정들도 있어서 참고 하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이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죠. 놀고 먹는 개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넋두리를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개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도 이런 옛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요, 어제 오후 전국이 75,944명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42,484명이 많아졌죠. 어제는 3만 명대로 내려가서 76일 만에 3만 명대 내려갔다 이런 보도였는데 또 금방 이렇게 7만 명대를 훌쩍 넘어서게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국 상황을 보면요, 이 봉쇄로 상하이가 신규 감염 2만 명 안팎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베이징이 사흘간에 42명이 감염이 돼서 또 베이징도 이 봉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이 중국 세관이 한국산 냉동 수산물 포장서 이 코로나 양성 검출이 돼서 이 수입을 중단했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4월 26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 10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더욱 알찬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